안녕하십니까. 명태한 최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말기 간경화 치료 후기의 주인공이신 우리 환자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쵸? 그분은 상세불명의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치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 장의 문제가 원인이었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원인불명의 간경화가 장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지 오늘은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인터뷰했던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제가 IT 계열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장시간 앉아 있고 네. 매 끼를 거의 거스르고 제 끼에 식사를 못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로 그냥 때우고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 장이 나빠졌다 그래요. 과민성 뭐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화장실을 하루에 막 15번, 20번씩 갔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알러지하고 관계가 있다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장을 치료해야 네. 그게 뭐 영양소가 뭐 간에서 뭐 그런 자세히는 몰라도 네. 그런 게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겸사겸사. 그러셨구나.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요, 장의 문제, 소장이 간으로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소장 안의 세균들이 다 바뀝니다. 특히나 알러지 있는 음식들 중에서 또 흡수가 안 되고 막 장에서 노폐물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흡수는 못 하는데 장에 있는 세균들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첨가물이나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를 주면 세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세균들이 그거를 먹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독소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결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의 병이 생기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독이 그대로 간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그거를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지방간 염증이 있고 더 심해지면 원인 불명의 간경화가 오는 거. 요즘은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알레르기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그런 장에 해로운 반응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줄이셔야 돼요. 간경화 치료하면서 치료는 해드리지만 음식은 조심하세요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잘 드시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또 잘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지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음식을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몸 안하고 이제 우리 몸 바깥에는 세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숫자가 한 100조개 정도.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가 10조개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중에 90% 정도는 장 내에 존재합니다. 주로 대장이죠. 이런 세균들은 우리 몸에는 해롭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해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섬유질 같은 것들을 소화시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진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바깥에 있던 이 세균들이 우리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인간의 몸의 일부나 다름이 없는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런 장내 세균총을 이루는 세균 종류가 작게는 수십 종류에서 수백 종류까지 되는데요. 세균끼리도 서로가 필요한 물질들을 막 공급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공존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이런 균형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알러지나 항생제, 암치료, 수술, 양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 또 식중독, 그리고 스트레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균형이 깨어지면서 대장에만 존재하던 이 세균들이 소장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이런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SIBO, Small Intestine Bacteria Overgrowth라고 부릅니다. 소장 내의 세균 과증식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증상은 복통이나 가스, 소화불량 등입니다. 장 내에 증식한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는 설사형이나 변비형, 또 설사, 변비, 혼합형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최근의 연구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80% 이상이 이 SIBO 환자하고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그 증상이 복통, 가스, 소화 불량이에요. 그리고 설사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환자분도 초진 당시에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화장실을 갔다고 했어요. 이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그 당시에 앓고 있었다. 소장에는 세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장에서 세균이 증식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소장에 있는 세균들이 그 소장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먹고 독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가 소장의 벽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소장의 벽들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소장을 보호하는 벽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벌어진 틈으로 소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세균의 독소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죠. 뿐만 아니고 그 소장 안에 존재를 하던 다 소화가 되지 못했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화학물질, 그리고 중금속 등도 이런 장내 혈관으로 같이 유입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장이 샌다고 하니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SIBO와 장누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동시에 공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장내 혈관으로 흡수된 독소와 분해되지 못한 영양소 덩어리를 우리 몸 면역계가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즉 알러겐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흡수되자마자 장 안에서는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장으로 흡수되는 모든 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장에서 이어진 그 문맥을 통해서 바로 간으로 이어지거든요. 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면역 반응의 결과가 그대로 간으로 이어져서 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간의 해독 능력이 틀림없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원인 불명의 간경화로 진단을 받아서 오셨지만은 본질은 장의 문제가 간의 문제로 간 거죠. 새는 장 때문에 그 새는 장을 통해서 흡수된 것이 간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간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독소와 알러겐들이 이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담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 간염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간경화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간경화의 이면에는 장에서 시작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죠. 장에서 유입된 각종 항원과 결합된 항체가 간으로 이동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계가 직접 간세포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외부의 식사를 하셨어요. 즉 화학적 첨가물, 또 당분과 지방질이 많고 또 자극적인 조미료가 들어있는 식사를 주로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죠. 그 결과로 장내에서 발생한 독소가 장벽을 망가뜨리고 섭취한 음식들이 독소와 알러지 항원이 돼서 간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몸에 흡수가 되면 그대로 우리 몸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일은 우리 간이나 장의 재료가 된다, 우리 몸의 재료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 재료인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또 첨가물, 이런 양념들, 그런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그거 자체로 우리 장에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내 세균총을 깨고 쉽게 그것 자체로 장노수를 유발한다는 말이죠. 이 환자분은 초진 검사에서 대부분 영양소가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장의 문제가 쉽게 생겼고요. 그것이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간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원인 불명의 간경화라는 거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알레르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레르기 문제로 시작해서 그것이 장의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알러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가 면역성의 간경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분은 원인을 제거하니까 간경화도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초 영양소와 내 몸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간세포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도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 불명의 어떤 질환으로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제가 알러지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왜 그 장의 문제가 원인 불명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